안녕하세요. 그로스 해킹 101 강의를 진행할 양승화입니다. 제가 이 강의 부제를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성장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로스 해킹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로스 해킹 너무 중요하지. 우린 성장하려면 꼭 저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로스 해킹은 그냥 버즈 키워드 아니야?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사실 그로스 해킹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강의에서는 그로스 해킹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로스 해킹을 하기 위한 팀이나 조직은 어떻게 꾸려져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그로스 해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스 해킹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마이리얼트립이라는 여행 스타트업에서 그로스팀 리드로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네이버, 이음소시어스, SK텔레콤 이런 회사에서 주로 서비스 기획자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로스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로스는 뭐 하는 팀이냐, 그로스팀에서는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주로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나 비즈니스에서 마주친 문제를 푸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풀면 뭐가 되는데요? 네, 이런 후속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를 풀어서 기대하는 효과는 서비스의 성장입니다. 네, 사실 이 성장이라는 게 그로스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장이라고 답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가지 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장 그로스 해킹이요? 그거 돈 안 쓰고 사용자를 데려오는 유저 애퀴지션 최적화 아닌가요? 아니면 도대체 뭐죠?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로스 해킹 저희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가 좀 커진 이후에 약간 전담 인력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회사가 작아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로스 해킹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로스 해커를 뽑으면 되나요? 어떤 사람이 그로스 해커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강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성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장 혹은 성공. 네, 이런 성공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좋은 아이디어겠죠?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온 게 10년 정도 됐어요. 네, 2009년? 네, 그때쯤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던 그 시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네, 성공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써보고 앱스토어라는 걸 처음 보고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내가 여기서 새로운 서비스를 막 다운받을 수 있네? 그러면서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앱스토어에 와서 막 검색도 해보고 랭킹도 보고 신기하다 싶은 앱 있으면 다운받아 보고, 네, 그렇게 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서비스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안정적인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성공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안정적인 개발을 갖춘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좀 차별화되는 디자인, 예쁜 디자인을 가진 서비스들이 성공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좋고 버그도 없고 디자인 예쁘면 네, 성공,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럼 이제 그런 서비스들 사이에서 앞서 나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마케팅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안정적인 개발, 예쁜 디자인, 효과적인 마케팅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성공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서비스도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 5년 전쯤에는 이 네 가지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춘 게 그냥 디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갖춰야 될 조건은 많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죠. 실제로 수치로도 그런 치열한 경쟁이 드러나는데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등록되고 있을까요? 네. 요약해보면 매주 새로 등록되는 앱이 4만 개고요. 매달 새로 등록되는 앱이 18만 개. 그럼 연 단위로는 거의 한 200만 개 가까운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네, 엄청난 속도로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소수만 사용자들에게 선택받습니다. 제가 앞서서 연 단위로 200만 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에 몇 개의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몇 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국가별로 조사한 도표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앱을 설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개 앱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건 40개 정도. 네, 수백만 개 중에 100개 안에 들어야 설치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용자들은 설치된 앱 중에 상위 3개의 앱에 77%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선택된 앱들이 대부분의 사용자의 시간을 다 가져가고요. 상위 10개로 확장하면 무려 96%. 그래서 정말 100개, 70개, 80개 설치되어 있어도 상위 몇 개만 선택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신규 진입은 더 어렵죠. 한 달 동안 앱을 몇 개나 다운받는가, 미국 지표이긴 하지만 한 개도 다운받지 않는 사람이 전체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 이상 앱을 새로 설치한 사람은 굉장히 작죠. 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장 최근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새로운 서비스 다운받은 게 언제지? 네,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게임에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 게임을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왼쪽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딸을 키우는 게임이었죠. 네, 예전에 PC 플랫폼에서 굉장히 핫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 게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해보셨겠지만 슈퍼셀이 만든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죠. 왼쪽 게임과 오른쪽 게임은 굉장히 많은 게 다릅니다. 플랫폼도 다르고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필요한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거 당연히 다를 거고요. 수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되게 핵심적인 차이점은 왼쪽 게임과 오른쪽 게임은 성공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왼쪽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그냥 끝이었어요. 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출시를 딱 하고 나면 사실 출시 이후에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냥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시 한 이틀 전, 3일 전 정도가 되면 자,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남아있는 버그 다 잡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합시다. 자, 우리 3일 동안 이제 밤새요. 네, 이런 게 가능했죠, 왼쪽은. 하지만 오른쪽 게임 출시 3일 전에 밤을 새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게임은 출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얘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출시 딱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출시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사용자들의 피드백, 실제로 쌓이는 데이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는지, 우리가 뭔가 사용자들에게 잘못 설명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와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컨텐츠도 계속 보강하고 밸런스도 조절하고 버그도 픽스하고 하는 것들이 출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른쪽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 3일 전에 밤을 새면 큰일 나고요. 출시 3일 전에는 체력 관리하고 충분히 쉬고 출시하고 나면 그때부터 밤을 새야 되죠. 왼쪽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짠 하고 내놓을까가 성공을 좌우했다면, 오른쪽 게임은 우리가 출시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그 환경에 대응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제품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에 잘 준비해서 짠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가 그냥 출시 이후에 단계 거치면서 점점 커 나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잘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첫 번째, 시장에서 차별화될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 투자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고객들이 제발로 막 찾아오지 않는다. 네, 우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알리고 개선도 하고 해야 된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다. 우리 열심히 만들었더니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이고 실패 확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지식들을 정리해서 만든 개념이 그로스 해킹, 혹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장, 데이터 분석, 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데서 많은 대표님들이 요새 다들 데이터 분석한다는데 우리도 그로스 해킹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신러닝도 다 API 공개돼 있던데 합시다. 데이터 크로스 해킹.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인 것 같다. 나는 문과인데요. 저는 수학도 잘 모르고 데이터도 모르고요. 통계학 모르는데요. 머신러닝은 개발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크로스 해킹은 마케터들이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우리 이미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가입자도 보고 있고 리텐션도 보고 있고 액티브 유저도 보고 있고 매출도 보고 있고 이게 다 데이터 분석과 그로스 해킹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불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하는 세 가지가 이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세미나랑 컨퍼런스에 갑니다. 그러면 남의 회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어떤 케이스 스터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와요. 구글이 전화를 알아서 인공지능이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라든지, 아니면 요새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핫한 알고리즘이 엑스지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면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 혹은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라면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가 초기에 그로스 해킹을 어떻게 했는지, J자 커브를 그리기 전에 서비스가 되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원인을 알고 봤더니 뭔가 숙소 사진이 너무 구려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창업자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포토그래퍼를 몇 명 고용해서 특정 지역에 보내서 숙소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했더니 그 지역에 갑자기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진이 역시 문제였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는
사진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전 지역에 이제 다 보냈더니 그때부터 숙박이 J커브를 그리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 들으면 되게 재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듣고 나서 회사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서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숙박 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전화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데이터 분석? 그럼 일단 파이썬이나 R을 해야 돼. 네, 그럼 이제 파이썬 책을 삽니다. 네,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면 파이썬 안 되겠다. R 책을 사고 역시나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혼자 공부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싼 돈 내고 외부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뭔가 알려주는 코드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오, 신기하다. 막 예쁜 표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근데 강의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면 똑같은 질문에 마주합니다. 그래서 내 서비스에서 뭘 해야 되지? 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들게 되죠. 모르겠어. 그냥 하던가 할래. 네. 사실 이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꽤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때마다 생각하는 게 목표가 잘못되면 공부 방법을 못 찾고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로스 해킹, 데이터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데이터에서 찾아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공부하는 많은 것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과정, 혹은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 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전혀 다른 준비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 강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터에서부터 찾아낸 여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네, 이걸 알아가는 게 목표인데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책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사방에 추천하고 다니는 책인데요. 린 분석, 그리고 진화된 마케팅 그로스 해킹, 영어로는 해킹 그로스라고 되어 있죠. 이 책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게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 몇 가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필요합니다. 한 조직에서 되게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성장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개발자도 필요하고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분석가도 필요하고 등등등. 두 번째, 린 분석 프로세스로 일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내고 빨리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지표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배워서 다시 아이디어에 반영하고 하는 이 절차를 빨리 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네, 줄여서 MVP라고 하죠. 우리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제품.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겠어라고 차근차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교통수단을 빨리 만들겠어. 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AARRR이죠. 네, 이건 뒤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어쨌든 Acquisition, Activation, Retention, Revenue, Referral 이 5가지 큰 카테고리에 따라서 지표를 보고 관리해야 한다. 네, 이거를 요약해보면 사실 그로스 해킹을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로스 해킹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 크로스 펑셔널한 직군의 멤버들이 모여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실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이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것.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네,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자세히 보면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는데 크로스 펑셔널,
핵심 지표, 실험, 반복, 성장, 네,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런 키워드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네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보는데, 지표, 분석 환경, 프로세스, 문화가 그것입니다. 즉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측정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네,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표를 보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팀이 일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전사적으로 그로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그것이고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표 같은 경우에 사실 AARRR은 이제 너무도 유명한 방법론인데 뜻은 다 알아요. 뜻은 다 아는데 그래도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그리고 뭐 핵심 지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지표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분석 환경은 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앞단에서 데이터를 되게 잘 정리하고 모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때 어떤 툴들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프로세스는 크로스 펑셔널하게 모인 조직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뭐 플래닝을 하고 회고를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A/B 테스트 엄청 많이 진행하는데 이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문화는 결국 그로스라는 걸 가지고 모든 팀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사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데이터가 흐르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데이터가 사내에서 되게 원활하게 흐르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로스 해킹의 요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